당자에 이어서 이제 규정이 나옵니다. 자, 요 규정은 우리 소방법에 있는 규정은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대통령령, 그리고 행정안전부령, 그리고 시도의 조례. 요 3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뭐 국토교통부령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일단 답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소방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니까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은요 100%는 아닙니다. 다 다른데 거의 80% 이상은 요 법칙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80% 정도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통령은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정의, 그 다음에 범위, 사항,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일단 대통령령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대통령이 가장 높으니까 대통령이 정의가 뭐냐면 이제 용어의 정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뭐란 문제에서 뭐뭐란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뭐이란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대통령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100%입니다. 100%. 그럼 예를 들어서 특수가연물이란, 위험물이란 이런 말이 붙으면 뒤에는 무조건 뭡니까? 대통령령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죠? 만들어주고 어떤 범위를 짜주고,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어떤 크게 범위를 짜주고 어떤 사항을 만들어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이제 장관이, 그죠? 세부적인 거, 그죠? 구체적이고, 대통령이 이런 사항을 만들어주면, 그죠?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이고, 그리고 또 세부 기준, 세부, 구체적인, 세부. 대통령이 큰 거를 짜주면 그 안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짜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조례는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 위험물이죠. 위험물에서는 거의 95% 이상이 시도조례입니다. 위험물은. 그러니까 위험물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 담당자는 대부분 시도지사고, 뭐 조사훈련 교육 빼고, 그 다음에 규정은 시도의 조례입니다. 조례. 이렇게 정리하세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예외가 뭐냐면 요거 하나만 해두세요. 위험물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여기 보시면 세부자가 들어가죠. 아까 제가 세부란 말이 들어가면 행정안전부령이라 했다 아닙니까? 자, 이거는 위험물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왜 행정안전부령이냐? 자, 위험물이 들어가면 시도지사라고 배웠는데, 세부란 말이 또 들어가면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위험물은 시도조례, 세부는 행정안전부령, 충돌을 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험물을 운반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물 운반 차량 보면 보통 깃발 같은 거 많이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시도조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도조례는 뭐냐면 대통령령하고 행정안전부령은 정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짜주는 거고, 시도의 조례는 어쩔 수 없이 이 좁은 땅덩어리지만 각 시도마다 문화하고 특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시도조례에서 예를 들면은 시골이 많은 동네예요. 그럼 시골이 많은 동네에는 일반 우리 뭐 이런 주택처럼 뭡니까? 법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거든. 맞다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시도조례로 당신들이 알아서 뭡니까? 규정을 정해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위험물 운반, 자, 위험물을 운반할 때 이거를 시도조례로 정해놓게 되면 부산에서는 적색 깃발, 대전에서는 녹색 깃발, 서울에서는 청색 깃발이다. 규정이. 그러면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그럼 깃발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통사항이란 말이에요. 위험물 운반은 전국적으로 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라고 있는데, 자, 주택. 자, 두 번째, 시도절에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게 뭐냐면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해가지고, 주택용 소방시설 해갖고 소화기구, 그리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즉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규모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 단독주택에는 소방시설을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법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칙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단독주택에도 소화기구를 집어넣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전지 타입이죠. 이 감지기를 설치해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네에는 완전 시골집이라, 시골 그 집이 촌집밖에 없어. 그럼 이런 데는 노인들밖에 안 살아. 잘 모를 수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는 뭡니까? 동네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시도조례라 이 말이에요. 주택에 설치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고보상금. 자, 아까 제가 신고보상금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부과를 할 수 있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동네는 잘 살아. 또 그다음 부산은 돈이 없어. 예산이. 그러면 신고보상금을 만약에 이거를 행정안전불행으로 50만 원씩 주라 이렇게 정해놔버리면 돈 없는 부산에서도 뭡니까? 50만 원 줘야 되는 기라.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 동네마다 따로 적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출산 장려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요. 금액이. 맞잖아요. 저 위에 저 경기도 뭐 성남 같은 데 가니까 뭐 돈 뭐 100만 원씩 주고 이런다더라고. 그 출산하고 나면. 부산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1배 안 주거든. 한 10몇만 원 1배 안 준다고.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고 보상금도 동네마다 다 예산이 다르기, 돈이 많은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도조례로 다 자기 너 동네에서 정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이 어떤 정의, 범위, 사항을 짜주면 그 밑에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뭡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걸 짜준다. 세부 기준을. 그리고 시도의 조례는 일단 크게 위험물, 그리고 신고보상금,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시도의 조례인데, 위험물 관련돼서 위험물 운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규정은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뭐란 해가지고 시도조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뭡니까? 다른 규정으로 바꿔서 낼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간. 자, 기간도 시험에는 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수치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제가 자주 나오는 것만 한번 보면요. 10일에 한번 10일 보면 10일짜리는 만약에 우리가 암기법이 교통입니다. 교통. 교육 통보, 교육 통지 이런 말이 나오면 10일인데 나머지 통보 있죠. 기타 통보 7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예외가 있죠. 이 예외가 뭐냐면 위반 행위 신고 내용 처리 결과의 통지 10일이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에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반 행위 신고 내용 처리 결과가 뭐냐면 신고를 했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우리 요즘 그거 아십니까? 어떤 이 사람이 불법 주차를 했어.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처리했다고 날라옵니다. 통지 날라온다고. 그것처럼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때 그 신고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처리 결과를 어떻게 했다고 통지해주는 날짜가 10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기본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 10일이었어요. 이것도 교육 통보거든요. 우리가 교통은 10일이었다 아닙니까? 30일로 늘어났어. 소방안전, 이제 건물이 많아지니까 소방안전관리자하고 보조자 있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어디서 받는다? 교육은. 아까 교육은 한국소방서 안전원이었잖아요. 여기를 받을 때 여기에서 실무, 우리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도 민방위 훈련 받을 때도 날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며칠? 이거는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기본 10일에 이거는 이제 교통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기타 통보는 7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위반행위 신고 통지는 본래 기타 가면 7회 가야 되는데 이게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통보 실무교육 누구? 소방안전관리자. 요게 10일에서 며칠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거죠. 공통상을 딱 보면 되는데. 자, 정리 10일짜리 자주 나옵니다. 교통 10일, 나머지 7일. 근데 위반행위 신고 통지는 10일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통지는 30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일짜리. 자, 14일짜리는 자, 보시면 신고가 일단 많다. 14일은. 일반적으로 신고가 많은데 예외가 항상 있는 게라. 예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 있죠. 변경 신고 위험하거든. 제조소가 변경이 됐는데 이건 바로 즉각 신고해란 말이에요. 이거는 며칠? 1일입니다. 1일. 그럼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 중, 등 신고. 요거는 30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면 이게 지휘승계. 이건 다 공통입니다. 지휘승계 신고는 30일. 그리고 요 등, 이게 뭐냐면 등록사항 변경. 등록사항 변경. 지등, 지중등인데 그럼 중이 뭐냐면 중으로 안 나와요. 이게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중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자, 시공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업체가 바뀌었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시설이 바뀌었어요. 안에 설계될 때는 스프링클러가 없다가 스프링클러가 추가가 됐어. 그럼 설계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술자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만약에 특급 현장인데 특급 이런 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중등 이걸 중요한 사항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신고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14일이 아니고 30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네 가지를 빼고는 신고는 다 14일인데 신고는 제조소 변경 신고는 1일이고 위험하니까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중등 신고는 30일이다. 지휘승계, 중요한 사항,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30일인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지중등. 이때 중요한 사항은 업체 바뀌었다. 시공자가 바뀌었다. 두 번째, 안에 있는 소방시설이 바뀌었어. 그리고 기술자, 사람이 바뀌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쉽죠. 업체 바뀌고, 사람 바뀌고, 안에 소방시설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다면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 나오지 않고 요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0일짜리 보시면 30일은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이 많습니다. 무슨 제출?
서류 제출이 30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도 8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아마 법이 바뀌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내년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만약에 법이 바뀌어갖고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3회차부터는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서류 제출인데 여기 보시면요. 예전에 작동 기능 점검하고 우리가 이제 점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작동 기능 점검이라는 게 있고 종합 정밀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30일에서 7일로 바뀌었어. 요게 30일에서 7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서류 제출이.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재선임. 자, 이건 뭐냐면 요게 이제 예외죠. 요게 작동 점검, 줄여서 종합 점검. 이거는 30일에서 7일로 바뀌었다. 이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임 재선임. 요거는 30일입니다. 선임 재선임이 뭐냐면 사람 뽑는 거. 예? 30일 안에 뽑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내 그만두려면 사람 대체 인력을 한 명 뽑아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전에 미리 이야기해라 이런 말을 쓴다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소방안전관리자, 자 보세요. 이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단 말은 이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소방안전관리자가 그만두게 되면은 30일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럼 건물 이제 완공검사를 받았어. 그럼 이 안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선임을. 그죠? 그럼 며칠 안에, 한 달 안에 하고, 그 다음에 선임 신고, 재선임 신고는 14일 안에 해란 말이에요. 총 44일이 걸리는 겁니다. 예? 선임, 재선임은 30일이고, 선임 신고는 14일이다. 아까 신고는 14일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예외 빼고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일짜리는 서류 제출은 30일인데, 제출. 근데 작동, 점검, 종합, 점검은 7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선임, 재선임도 30일이다. 선임, 재선임. 근데 선임, 재선임 신고는 14일이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보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기사시험에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2년 찍으면 됩니다. 무조건 2년입니다. 1년도 있긴 있는데 제가 다중이용업소는 안 나온다 했잖아요. 기사에서.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이건 이제 관리사 때 정리하면 되고 보관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몇 년. 그럼 서류 보관, 뭘 보관한다 이러면 무조건 몇 년간 보관한다. 그렇죠. 서류 보관은 무조건 2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제조소 아까 변경신고. 신고는 14일인데 제조소 변경신고는 1일이라 했다 아닙니까? 지중등은 30일이고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5일짜리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5일에서 뭐가 자주 나오냐면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건축 허가 등의 자, 우리가 건축 허가 등의 동의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설계업체라고 있었죠. 건축 허가 등의 동의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 처음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죠. 터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해야 되지, 설계를. 그럼 설계하고 나면 이 사람이 설계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소방서에 갑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설계업자가 동의받으러 소방서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됐어. 그럼 이 도면을 가지고 쭉 나눠줍니다. 견적 뽑게.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를. 그럼 뭐 공사할 때 뭘 하냐면 착공신고를 하거든. 아, 네, 여기 소방시설 공사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도? 이것도 소방서로 갑니다. 그럼 이거는 착공신고 하려면 어떤 업자가 가느냐? 그렇죠, 공사업자가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완공검사를 받아야 돼. 건물 다 끝나면. 자, 완공검사를 받아야 되거든. 그럼 완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또 어디로 가느냐? 소방서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제 저 공사업체하고 감리업체가 같이 가는 거지. 이제 테스트 하니까 이제 완공검사를 내줘야 될, 필증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소방서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건축 허가를 동의를 받으려면 설계업자가 소방서에 이제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딱 도면을 줬어. 바로 안 되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서에서도. 회신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면을 주면 소방서에서 며칠 안에 통과 안 됐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신 아닙니까? 그 기간이 며칠이냐면 5일인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그리고 높이가 120m 이상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50층 이상이고 이거나 지상으로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를 특급지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도면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더 걸리거든. 그래서 특급지는 10일입니다. 10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거 잘 나오거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특급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특급지에 해당이 되면 10일이고 회신기간이 특급지가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그럼 29층이라 나왔어. 안 되잖아요. 5일이 되고 만약에 35층이라 나왔다. 이러면 뭡니까? 10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급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120m 20만 제곱미터 그리고 아파트는 50층 이상 이거나 그 다음에 높이가 몇 메다? 200m예요. 이거 특급지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30층 특급지는 120m 20만 제곱미터 요거는 중요한 게 지포예요. 지하층 포함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빼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뭡니까? 50층 또는 높이가 200m 이렇게 이제 특급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요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자, 그 다음에 7일은 감리가 많아요. 감리 7감이라 암기하죠. 7감 감리는 7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7감이라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 위험물이 있어요. 요게 위험물입니다.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자, 위험물을 자, 누가 버리고 가든지 잃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신고를 했어. 그럼 소방서에서 이 위험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위험물을. 소방서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요거를 폐기 처분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단 위험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소방서로. 그럼 소방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보면 뒤에 그 녹색 게시판 있잖아요. 뭐 붙여놓는 거. 그죠? 요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를 해요. 이렇게. 근데 공고했는데도 안 찾으러 와. 안 찾으러 와. 그러면 요 7일간 또 보관을 해요. 그리고 뭡니까? 폐기를 합니다. 이때도 보관해놓고 안 오면. 그러니까 3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2주 동안은 게시판 공고를 하고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따지면 3주 보관하는 건데 맞다 아닙니까? 어쨌든 게시판 공고하는 날도 보관하고 있을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법에는 그리 돼 있다고. 게시판 공고하는 기간은 14일. 그 다음에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14일이 끝났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보관하니까 총 뭡니까? 3주간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문구대로 나옵니다.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은 14일이고 요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 보관한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죠? 그리고 요거 아까 30일에서 7일로 바뀌었잖아요. 작동 기능 점검하고 종합정밀 점검 제출하는 거는 30일에서 7일로 바뀌었다. 2020년 8월부터 해당이 되고
자, 그렇게 이제 7일은 정리하시고. 그리고 아까 10일짜리 있었잖아요. 교육 통보, 교통 10일, 기타 통보 7일인데, 아까 위반행위 신고 내용은 10일이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의 교육 통보는 뭡니까? 30일로 바뀌었다. 자, 요거 하나 숙지해 두시고요. 자, 이건 아까 내용 정리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가끔씩 나옵니다. 20일짜리가.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실시 공고. 아까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통보해 주는 거는 30일인데, 강습교육 실시 공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소방안전은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트에 올려주는 거예요. 20일 전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올려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20일이다. 자, 그리고 30일은 서류 제출인데, 작동하고 종합은 7일로 바뀌었고, 선임, 재선임은 며칠이다? 30일이다. 선임 신고, 재선임 신고는 14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고는 14일인데, 지중등 신고는 30일이다. 그죠? 지중등. 자, 그 다음에 90일 봐볼게요. 자, 90일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공고 90일 전에 합니다. 석 달 전에. 예? 해야 되고, 그리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기간, 요것도 90일. 그러니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 안 되는데 임시로 90일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소방시설업 중에서 공사업 있죠. 시설업이 설계, 공사, 감리, 방염업이 있을 때, 이때 유일하게 자본금이 필요한 게, 자본금이나 돈이 필요한 게 자산 평가에, 이게 이제 결국 돈이죠, 돈. 돈이 필요한 게 공사업입니다. 왜냐면 공사업은 나머지는 인력 갖고 다 해결이 되는데, 공사는 하려면 자재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 이제 돈이 필요한 게 얼마가 필요하냐면 1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사업 면허를 내려면 1억 원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예?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또 뭐 공제조합에 2천만 원 더 내는 것도 있는데, 법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려면 1억이 있어야 돼. 근데 1억을, 자,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억을 빌려서 업 내놓고 갚아부는 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재비 못 주죠. 인건비 못 주죠. 그래서 이 돈이, 공사업을 하려면 일정 돈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돈 없이는 시작하지 마라 이 말이라. 그럼 이때 이거 자산평가에 돈이잖아요. 기업 진단 보고서, 우리가 공사업을 낼 때는 기업 진단에 대한 뭐 보고서를 막 제출을 하거든요. 아니, 우리 그 회사마다 그거 있잖아요. 이 회사가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도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90일입니다. 즉, 90일 동안은 손 못 댄단 말이에요. 돈을.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관리사 시험 90일 전에 공고해야 되고, 지정수량의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거 90일이고, 그 다음에 공사업을 낼 때 돈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돈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다? 9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관은 몇 년이라 했어요? 보관은 2년이다. 보관은 무조건 2년이다. 그죠? 다중은 빼고. 자. 그 다음에 실시 횟수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